당신 밤마다 뭐 하는 거예요? 민희는 남편 정우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 매일 같은 시간에 복도 불이 켜졌어요. 정우는 몰래 어디론가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땀에 젖은 얼굴로요. 도어락에는 이상한 숫자가 반복해서 찍혀 있었어요. 0, 7, 2, 4. 민희는 그 숫자가 뭔지 몰랐습니다. 남편 정우에게 물어봐도 아무것도 아니야라고만 했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치매 걸린 아버지였습니다. 낮에는 조용하던 아버지가 밤만 되면 정우만 찾았어요. 민희를 밀쳐내고 정우 팔을 붙잡으며 울었습니다. 이웃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밤마다 무슨 소리가. 민희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만 커져갔어요. 그날 밤 민희는 남편 몰래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눈앞의 광경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오늘도 사연나무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살짝 부탁드립니다. 새벽 3시 10분. 정우는 잠에서 깼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또 들렸습니다. 복도 끝 장인 방에서 희미한 남자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어요. 정우는 침대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왔습니다. 센서 등이 켜지고 환한 불빛 아래에서 정우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장인 방 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또 들렸어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제가 곁에 있어요. 정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문고리를 잡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침대 위에는 장인 태수가 깊이 잠들어 있었고 소리는 멈춰 있었어요. 정우는 방 안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창문은 닫혀 있었고 옷장도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정우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이런 일이 벌써 닷새째였어요. 정우는 휴직한 지 3달째였습니다. 장인 태수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고 민희는 야간 근무 간호사였어요. 누군가는 집에 남아야 했습니다. 정우가 남았어요. 닷새 전부터 새벽 3시쯤 정확히 같은 시간에 장인 방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태수가 혼잣말을 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문을 열면 태수는 늘 잠들어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어요. 수상한 여자 목소리였어요. 정우는 생각했습니다. 혹시 누군가 밤마다 집에 침입하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민희에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장인 방에서 밤마다 이상한 목소리가 들려요. 그 말을 들으면 민희는 뭐라고 할까요? 정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누군가를 지키려다 오히려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민희가 출근하고 태수가 잠든 뒤 정우는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틈에 얇은 종이 테이프를 붙이고 현관 바닥에는 하얀 분필가루를 얇게 뿌렸어요. 구형 스마트폰을 세워 움직임 감지 앱을 켰습니다. 정우는 스마트폰으로 도어락 앱을 열었어요. 입력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손이 멈췄어요. 새벽 3시 5분. 0724. 4번 입력 실패. 0724. 7월 24일. 장모 옥란의 생일이었어요. 정우는 등에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가 2년 전 세상을 떠난 장모의 생일을 입력했을까요? 다음 날 아침 민희가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해 집에 들어왔어요. 민희가 태수 곁을 지키는 동안 정우는 재빨리 현관을 확인했습니다. 테이프는 끊어지지 않았어요. 분필가루 위에도 발자국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센서 등은 켜졌고 도어락에는 입력 실패가 남아 있었어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정우는 문을 활짝 열어둔 채 재빨리 경비실로 내려갔습니다. 5분 안에 돌아와야 했어요. 네, 맞습니다. 요즘 밤마다 정호 씨 댁 복도등이 자주 켜져요. 민원도 들어왔고요. 민원. 누군가 이 집을 지켜보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정호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바닥이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오후 2시쯤 정호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김철수 부장이었어요. 정호 씨, 휴직한 지 벌써 3달째잖아. 언제 복직할 건가? 정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팀이 정말 어려워. 다음 주까지 생각해봐. 복직할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을 건지.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호는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복직하면 태수는 누가 돌보나? 요양원에 보내야 하나? 저녁 7시 민희가 출근했습니다.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괜찮아. 좀 피곤해서. 민희는 더 묻지 않았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정우는 혼자 남았어요. 밤 10시 태수를 재우고 정우는 거실 소파에 누웠습니다. 잠을 자려 했지만 눈이 떠졌어요. 새벽 3시가 다가왔습니다. 정우는 잠들지 않고 기다렸어요. 3시 5분. 복도 센서 등이 켜졌습니다. 정우는 소파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갔어요. 그리고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더 선명했습니다. 여보, 괜찮으세요? 제가 여기 있어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정우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 목소리, 낯설지 않았어요. 정우는 문 앞까지 가서 귀를 문에 바짝 댔습니다. 천천히 숨 쉬세요. 괜찮아요. 제가 곁에 있잖아요.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어요.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태수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소리는 멈춰 있었어요. 정우는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침대 밑도 확인했습니다. 역시 아무도 없었어요. 창문은 잠겨 있었고 방 안에는 태수만 있었습니다. 정우는 복도에 섰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이 집에서 진짜 위험한 건 뭘까요? 정우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어요. 새벽이 지나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우는 깨달았어요. 이 소리의 정체를 밝혀야 한다고요. 혼자서라도요. 그날 이후로 정우는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낮에 태수는 비교적 얌전했어요.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거실 소파에서 TV를 보며 졸았습니다. 정우는 그 평온을 붙잡고 싶어 루틴을 더 꼼꼼히 챙겼어요. 약 복용 시간을 노트에 적고 화장실 동선을 확인하고 식사량을 체크했습니다. 태수의 손톱을 깎아주고 머리를 빗겨주고 면도를 도와줬어요. 태수는 정우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정우가 건네는 물컵을 받고 정우가 내민 약을 삼켰어요. 오후 2시쯤 태수가 소파에서 낮잠을 잤습니다. 정우는 그 옆에 앉아 태수의 숨소리를 들었어요. 고른 숨소리였습니다. 이럴 때는 괜찮아 보였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저녁 6시쯤 태수를 씻기려고 욕실로 데려갔습니다. 정우가 샤워기를 틀자 물소리가 욕실에 퍼졌어요. 태수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어디가? 태수는 정우의 팔을 붙잡았어요. 힘이 세졌습니다. 어르신,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어요. 여보. 태수는 정우를 놓지 않았어요. 정우는 샤워기를 끄고 태수를 진정시켰습니다. 태수의 어깨를 감싸 안고 천천히 등을 쓰다듬었어요. 괜찮아요. 제가 곁에 있어요. 한참 뒤에야 태수가 조금씩 진정됐습니다. 정우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태수는 딸 민희를 알아보지 못하면서도 정우만 붙잡았습니다. 여보라고 부르며 놓지 않았어요. 정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태수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요. 치매가 기억을 뒤섞어 놓은 거라는 걸요. 하지만 알면서도 불편했어요. 누군가 이 장면을 보면 어떤 오해가 생길까요? 민희가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정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며칠 뒤 민희가 이른 퇴근을 했습니다. 보통은 저녁 7시에 출근하는데 그날은 오후 6시쯤 집에 들어왔어요.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일찍 왔네. 동료가 급하게 바꿔달라고 해서요. 오늘은 8시에 나가면 돼요. 민희는 가방을 내려놓고 거실로 갔어요. 태수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민희. 태수는 민희를 잠깐 바라봤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민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우는 그 표정을 봤어요. 민희가 상처받는 걸 알았지만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녁 7시쯤 정우는 태수에게 저녁약을 주러 방에 들어갔습니다. 태수가 약을 거부하며 불안해하자 정우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저녁 7시쯤 민희는 방에서 나와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정우는 언제나처럼 아버지를 돌보고 있을 거였어요. 저녁 약을 챙기고 물을 따라주고 식사를 챙겨주고 민희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남편이 대신하고 있으니까요. 태수 방 앞을 지날 때였어요. 안에서 희미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내가 여기 있어요. 민희는 멈춰 섰어요. 귀를 기울였습니다. 분명 여자 목소리였어요. 낮고 부드러웠지만 또렷했습니다. 민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자 목소리, 아버지 방에서? 민희는 문 앞까지 갔습니다. 노크를 하려다가 손을 멈췄어요.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민희는 천천히 돌아서서 거실로 갔어요. 그날 저녁 8시 민희가 출근하고 난 뒤 정우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민희의 언니 민주였어요. 정우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우 씨, 나야. 민주. 네, 처영. 안녕하세요. 아버지 상태 어때? 괜찮으세요? 낮에는 안정적이에요. 민주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정우 씨, 요양원 알아봤어? 아버지 집에서 계속 보기 힘들잖아.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민희도 힘들고 정우 씨도 힘들 텐데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나을 것 같아.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언제까지 생각만 해? 정우 씨 휴직도 곧 끝나잖아. 그럼 누가 아버지 돌봐? 민주의 말이 정우의 가슴을 찔렀어요. 알겠습니다. 민희랑 얘기해 볼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우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어요. 머리가 무거웠습니다. 밤 11시쯤 정우는 태수방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문을 살짝 열고 안을 들여다봤어요. 태수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조용히 문을 닫으려다가 멈췄어요. 바닥에 뭔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정우는 방 안으로 들어가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주웠어요. 찢긴 메모지였습니다. 메모지는 침대 옆 서랍 위에서 떨어진 듯 했어요. 글씨는 흐릿하고 떨렸지만 태수의 필체가 맞았습니다. 여보, 미안. 정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태수가 이걸 쓴 걸까요? 언제요? 왜 찢었을까요? 정우는 메모지를 주머니에 넣고 방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거실로 돌아온 정우는 소파에 앉아 메모지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여보, 미안. 누구에게 미안하다는 걸까요? 장모님 옥란에게일까요?
정우는 생각했어요. 혹시 태수가 밤마다 옥난을 그리워하며 메모를 쓰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찢어버리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됐어요. 새벽 3시의 목소리는 뭘까요? 도어락 0724는 뭘까요? 센서 등은 왜 자꾸 켜질까요? 정우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미니에게 말해야 할까요? 장인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도어락에는 장모님 생일이 입력되고 바닥에서 찢긴 메모지가 나왔어요. 그 말을 하면 미니는 뭐라고 할까요? 정우를 믿어줄까요? 아니면 정우가 너무 피곤해서 이상한 걸 본다고 생각할까요? 정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 강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혼자서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정우는 메모지를 주머니에 다시 넣고 눈을 감았어요.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메모지를 발견한 다음 날 정우는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같은 층에 사는 복자가 나왔어요. 일은 가까운 나이지만 정정했고 아파트 소식에 밝았습니다. 어머, 정우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어요. 두 사람은 함께 탔습니다. 복자가 정우를 흘끔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우 씨, 요즘 밤에 뭔가 소리 안 들리세요? 정우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무슨 소리요? 밤에 뭔가 소리가 들리던데. 무슨 소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복도등도 자주 켜지고요. 복자는 걱정하는 표정이었지만 눈빛에는 호기심이 섞여 있었어요. 아, 장인어른 상태가 안 좋으셔서요. 밤에 가끔 불안해하시거든요. 제가 자주 확인하러 나가서. 아이고, 그러시구나. 요즘 세상이 험해서 걱정됐어요. 혹시 무슨 일 있나 싶어서.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복자는 미소를 지으며 나갔어요. 조심하세요, 정우 씨.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복자가 들었다면 다른 사람들도 들었을 겁니다. 정우는 경비실로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저희 집 복도 센서 등 민원 말씀이요. 경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네. 민원 들어왔어요. 밤마다 복도등이 자주 켜진다고요. 확인해 보니 정우 씨 댁앞이 맞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장인어른이 치매 환자시라 밤에 제가 자주 확인하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이해합니다. 그런데 정우 씨, 혹시 밤에 복도 CCTV 확인해 보실래요? 정우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CCTV요? 네. 필요하시면 관리사무소에 요청하시면 돼요. 개인정보 때문에 본인 집 앞만 확인 가능하지만요. 정우는 잠시 망설였어요. CCTV를 확인하면 뭐가 나올까요? 누군가 찍힐까요? 아니면 아무것도 없을까요? 정우는 두려웠습니다. 아무것도 찍히지 않는 게 더 무서웠어요. 그럼 자신이 환청을 듣는다는 뜻이니까요.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확인하지 않겠습니다. 경비는 고개를 끄덕였고 정우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오후 4시쯤 미니가 출근 전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마트 앞에서 복자를 만났어요. 어머, 미니 씨. 오랜만이네요. 안녕하세요, 복자 아주머니. 아버님 어떠세요? 정우 씨가 혼자 돌보시던데 많이 힘드시겠어요. 미니는 미소를 지었지만 가슴 한쪽이 무거웠어요. 네. 그래도 괜찮아요. 복자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근데 미니 씨, 요즘 밤에 집에서 뭔가 소리 안 나요? 복도 지나다 들렸거든요. 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요? 아니,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밤에 복도등도 자주 켜지고
정호 씨가 아버님 돌보시느라 힘드신가 싶어서요. 민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니,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황을 잘 모르니까요. 아, 네. 아버지가 밤에 불안해하셔서요. 그러시구나. 두 분 다 고생 많으시네요. 몸 챙기세요. 복자는 미소를 짓고 가버렸습니다. 민희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복자 아주머니도 들으셨구나. 밤에 들리는 소리를요. 민희는 며칠 전 복도에서 들었던 희미한 여자 목소리를 떠올렸어요. 여보, 괜찮아요. 정우가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7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우가 문을 열자 민희의 언니 민주가 서 있었어요. 언니, 민희가 놀라며 나왔습니다. 깜짝이야. 언제 왔어? 오늘 시간 돼서 들렀어. 아버지 보러. 민주는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태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민주. 태수는 민주를 잠깐 바라봤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민주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민주는 민희와 정우를 거실로 불렀어요.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민희야, 정우 씨. 나 요양원 상담 예약했어. 민희의 눈이 커졌어요. 언니,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야. 벌써 석 달째라고. 제부가 혼자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가만히 있을 거야? 아버지 상태도 안 좋아지고 정우 씨 휴직도 곧 끝나고. 민주는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정우 씨도 힘드실 텐데 이렇게 계속 버티는 게 답은 아니잖아.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민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 아직은 아니야. 우리 집에서 볼 수 있어. 언제까지? 정우 씨 복직하면 누가 돌봐? 민희야, 넌 야간 근무하잖아. 민주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다음 주에 상담 한번 받아봐. 그냥 알아보기만 하는 거야. 민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민주는 한숨을 쉬고 일어났습니다. 생각해봐. 나 먼저 갈게. 문이 닫혔습니다. 민주가 나간 뒤 거실에는 정우와 민희만 남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희는 정우를 바라봤고 정우는 시선을 피했어요. 한참 뒤에야 민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뭔가 숨기는 거 있어요? 정우는 민희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이냐? 밤에 아버지 방에서 무슨 일 있어요? 복도에서 소리 들렸는데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민희는 정우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 출근 준비해야 돼. 민희는 방으로 들어갔고 정우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밤 9시 민희가 출근하고 난 뒤 정우는 태수를 재웠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정우는 소파에 앉았어요.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복자도 알고 경비실도 알고 민희도 의심하고 있었어요. 민주는 요양원을 예약했고 휴직은 곧 끝납니다. 정우는 결심했어요. 진실을 찾아야 합니다. 새벽 소리의 정체가 뭔지, 도어락 0724는 누가 눌렀는지, 메모지는 왜 찢어졌는지 혼자서라도 밝혀내야 했어요. 정우는 일어나 태수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안을 살폈어요. 침대, 옷장, 서랍, 바닥까지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뭔가 단서가 있을 겁니다. 정우는 그날 밤부터 태수 방을 더 자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집안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혼자서라도 해결하겠다는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긴 밤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이틀 뒤 민희가 야간 근무를 마치고 오전 8시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거실에서는 정우가 태수와 함께 아침을 먹고 있었어요. 민희는 가방을 내려놓고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민희.
태수는 민희를 잠깐 바라봤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정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보, 물. 태수는 정호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정호가 물컵을 건네자 태수는 받아서 마셨습니다. 민희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자신이 딸인데요. 자신이 밤새 일하고 돌아왔는데요. 아버지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면서 남편에게는 여보라고 부르며 손을 내밉니다. 민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아버지 잘못이 아니라는 걸요. 치매가 기억을 뒤섞어 놓은 거라는 걸요. 하지만 알면서도 아팠어요. 민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 좀 쉴게요. 민희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눈물이 고였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자신이 아버지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죄책감, 남편에게 모든 짐을 떠넘겼다는 죄책감, 그리고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질투도 느껴졌습니다. 민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오후 2시쯤 민희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잠을 자려 했지만 눈이 떠졌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민희는 옷장을 열고 위쪽 선반을 바라봤어요. 거기에는 어머니 옥란의 유품 상자가 있었습니다. 2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민희는 몇 번 상자를 열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손을 대는 순간마다 눈물이 나서 계속 미뤄왔었습니다. 장례 때 급한 서류만 꺼내고 나머지는 그대로 둔 채로 2년이 흘렀어요. 오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민희는 의자를 가져와 올라서서 상자를 내렸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민희는 상자를 침대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낡은 서류 봉투, 병원 영수증, 사진첩이 보였어요. 민희는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사진첩을 펼쳤어요. 어머니와 아버지의 결혼 사진이 있었습니다. 민희는 손이 멈췄어요. 사진 속 어머니 얼굴 부분이 날카롭게 긁혀 있었습니다. 가장자리는 찢어진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민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누가 이렇게 한 걸까요? 아버지가 치매 초기 증상으로 분노를 느꼈을 때 그랬던 걸까요? 민희는 다른 사진들도 확인했어요. 어머니 혼자 찍은 사진들도 몇 장 긁혀 있었습니다. 민희는 사진첩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다시 상자 안을 살폈습니다. 병원 영수증이 눈에 띄었어요. 민희는 영수증을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4년 전 날짜였습니다. 신경과 진료, 진단명 경도인지 장애, 아버지 태수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민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4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2년 전이었어요. 민희는 다른 영수증들을 확인했습니다. 꾸준히 진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2년 전까지 계속 신경과를 다녔습니다. 어머니는 그때부터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요. 민희는 가슴이 먹먹했어요. 왜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혼자 감당했을까요? 민희는 영수증을 다시 봉투에 넣고 상자를 살폈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남긴 메모나 편지가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더 이상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민희는 상자를 다시 정리하고 뚜껑을 덮었습니다. 어머니는 분명 뭔가를 준비했을 거예요. 아버지가 혼자 남겨질 것을 알았다면 뭔가 대비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뭔지는 알 수 없었어요. 민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우가 밤마다 들었다는 소리, 복도에서 자신이 들었던 희미한 여자 목소리, 복자가 말했던 밤의 소리, 혹시 어머니와 관련이 있는 걸까요? 민희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자신이 그동안 아버지를 외면하고 남편에게 모든 걸 맡겼다는 사실, 이제는 달라져야 했습니다.
민희는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정우가 소파에 앉아 있었고 태수는 옆에서 졸고 있었어요. 여보. 정우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응? 민희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방문간호사 불러야 할 것 같아요. 제대로 된 도움이 필요해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알아볼게. 그리고 미안해요. 정우가 민희를 바라봤어요. 왜? 당신한테만 맡기고 나는 도망친 것 같아서요. 민희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정우는 민희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우리 같이 돌보면 되잖아. 민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그날 밤 민희는 다시 유품 상자를 생각했습니다. 긁힌 사진, 4년 전 진단, 어머니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 민희는 등줄기가 차갑게 식는 걸 느꼈습니다. 4년 전 아버지가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 어머니는 가족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2년을 견디셨어요. 2년 전 대장암 말기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기 전까지요. 민희는 확신했습니다. 어머니가 준비한 게 분명 더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그게 뭔지, 어디에 숨겨뒀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의 속마음을 이제는 영영 알 수 없게 됐습니다. 민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엄마, 살아계실 때 어떻게 감당하셨어요? 답은 없었습니다. 긴 밤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방문간호사가 집에 왔습니다. 민희가 예약한 박소연이었어요. 45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고 정돈된 차림에 차분한 말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방문간호사 박소연입니다. 민희가 문을 열어주었어요. 들어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소연은 가방을 들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태수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정우는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호자분이시죠? 네, 사위입니다. 박소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태수에게 다가갔어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간호사 박소연입니다. 태수는 박소연을 잠깐 바라봤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소연은 태수의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혈압을 재고 체온을 확인하고 피부 상태를 살폈습니다. 약은 어떻게 드시고 계세요? 정우가 대답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드리고 있어요. 신경과에서 처방받은 거요. 복용 시간은 정확히 지키시나요? 네, 최대한 같은 시간에 드리려고 해요. 박소연은 노트에 뭔가를 적었어요. 그리고 태수의 팔을 살폈습니다. 소매를 걷어 올리자 작은 멍이 보였어요. 박소연은 멍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긴 건가요? 정우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며칠 전에 넘어지려고 하셔서 제가 붙잡았어요. 그때 생긴 것 같아요. 박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밤에 불안해하실 때 힘드시죠? 혹시 넘어지실까봐 붙잡으신 적 자주 있으세요? 정우는 잠시 망설였어요. 밤에 태수가 흥분할 때 팔을 붙잡았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네, 가끔요. 말로는 진정이 안 돼서. 박소연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해해요. 돌보시기 정말 힘드시죠. 그런데 나중을 위해서라도 기록을 꼭 남겨두세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요. 보호자분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소연은 민희를 바라봤어요. 보호자분께서는 주로 언제 계세요? 저는 야간 근무를 해서 낮에는 집에 있어요. 밤에는 남편이 돌봐요. 그렇군요. 야간에 어르신 상태가 어떤가요? 정우가 대답했습니다. 낮보다 불안해하세요. 가끔 흥분하시고 많이 힘드시겠어요. 안정 자극을 사용해 보세요.
음악이나 사진 같은 거요. 어르신이 좋아하시던 노래가 있으면 밤에 들려드리면 도움이 될 거예요. 반복되는 루틴도 좋고요. 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박소연은 가방을 챙기며 일어났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올게요. 다음 방문 전까지 혹 어르신 상태에 이상 있으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 그리고 기록 꼭 남겨두세요. 네, 감사합니다. 박소연이 나간 뒤 거실에는 정우와 미니만 남았습니다. 미니는 정우를 바라봤어요. 밤에 아버지 방에서 무슨 일 있어? 정우는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복도에서 소리 들렸어. 여자 목소리 같은 거. 정우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무 일 없어. 정말? 미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돌렸어요. 미니에게까지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힘들어하는데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 더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그냥 장인어른 돌보는 거야. 별일 아니야. 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어요. 그날 저녁 정호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회사 김 부장이었어요. 정호야, 나 부장이야. 네, 부장님. 정호야, 휴직한 지 벌써 2달 반이야. 다음 주까지 복직 여부 결정해줘. 더는 기다릴 수 없어. 인력 충원 계획 세워야 하거든. 정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힘든 거 알아. 그런데 회사도 상황이 있어. 생각해보고 연락 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호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어요. 복직하면 장인 어른은 누가 돌보지? 미니는 야간 근무를 하고 낮에 혼자 있어야 하나? 요양원에 보내야 하나? 하지만 미니는 아직 반대하고 있어. 정호는 머리가 무거웠습니다. 밤 11시쯤 정호는 박소연의 조언을 떠올렸어요. 기록을 남기라고 했습니다. 정호는 서랍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날짜를 적고 태수의 상태를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12월 23일 밤 11시 장인어른 잘 주무심. 저녁 약 드심. 9시쯤 주무셨음. 정호는 잠시 멈췄습니다. 기록이 칼이 될까 아니면 방패가 될까? 만약 누군가 이 기록을 보면 정호가 태수를 제대로 돌봤다는 증거가 될까? 정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일단 기록하자. 나중에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정호는 계속 적었습니다. 밤 11시 30분. 장인어른 방 확인함. 잘 주무심. 새벽 3시쯤 정호는 잠에서 깼습니다. 복도 센서 등이 켜진 것 같았어요. 정호는 일어나 복도로 나갔습니다. 태수 방문이 조금 열려 있었어요. 정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태수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눈을 뜨고 있었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태수는 정호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어디 갔어?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호는 태수 곁에 앉았습니다. 제가 여기 있어요. 괜찮아요. 정호는 태수의 손을 잡았어요. 태수는 정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무서워. 무서워하지 마세요. 제가 곁에 있잖아요. 정호는 한참 동안 태수 곁에 앉아 있었어요. 태수의 호흡이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정호는 태수가 잠들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정호는 다시 노트를 꺼냈습니다. 12월 24일 새벽 3시 장인어른 깨어 계심. 무서워하심. 손잡고 진정시킴. 15분쯤 지나서 다시 주무심. 정호는 노트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정호는 생각했어요. 이렇게 계속 버틸 수 있을까? 복직 기한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정호에게 점점 더 의지했어요. 하지만 민희는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태수 어르신은 소중했습니다. 정말로요. 하지만 언제까지 혼자 버텨야 할까요? 민희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함께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말조차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버틸 수 있을까? 정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답없는 질문을 되뇌었어요. 며칠 전부터 민희의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정호는 느꼈어요. 민희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요. 유품 상자를 정리한 뒤부터 민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정호를 바라볼 때마다 무언가를 묻고 싶은 듯 하다가도 곧 시선을 피했어요. 정호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밤에 들리는 소리, 새벽의 공포, 태수의 집착.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면서도 각자의 비밀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민희가 야간 근무를 나갔습니다. 다녀올게. 민희는 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갔어요. 조심히 가.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안에는 정호와 태수만 남았어요. 정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박소연 간호사가 말했던 게 떠올랐어요. 안정 자극을 사용하라고 했죠. 음악이나 사진 같은 거라고요. 돌아가신 장모님이 뭔가를 준비해 두지 않았을까요? 태수를 위해서요. 정호는 일어나 태수 방으로 갔습니다. 태수는 잠들어 있었어요. 정호는 조용히 방 안을 살폈습니다. 침대 옆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는 안경, 시계, 낡은 수첩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정호는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어요. 두 번째 서랍 깊숙한 곳에 오래된 카세트 재생기가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2년 동안 아무도 만지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정호는 재생기를 꺼냈어요. 그리고 재생기 옆에 작은 메모지가 접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메모지를 펼쳤어요. 장모님 옥난의 글씨였습니다. 혹 민희 아빠가 밤에 무서워하면 이 테이프를 틀어주세요. 부드럽게 안아주고 내 목소리를 들려주면 진정할 거예요. 옥난. 정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침대 옆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 낡은 카세트 재생기가 있었어요. 그 밑에 작은 카세트 테이프가 하나 더 놓여 있었어요. 테이프 라벨에는 태수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호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밤마다 들리던 소리와 관련이 있는 걸까요? 정호는 카세트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테이프를 넣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잠시 지지직 소리가 들리더니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내가 여기 있어요. 정호는 얼어붙었습니다. 이 목소리였구나. 밤마다 들리던 소리. 민희가 복도에서 들었다던 여자 목소리. 복자가 말했던 밤의 소리. 모두 이 목소리였어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천천히 숨 쉬세요. 괜찮아요. 제가 곁에 있잖아요. 장모 옥난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마치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정호는 두 손으로 재생기를 붙잡았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정호는 깨달았습니다. 장모님은 알고 계셨구나. 자신이 먼저 갈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남겨질 남편이 밤마다 무서워하며 자신을 찾을 거라는 것도요. 그래서 이 테이프를 남긴 거구나. 목소리로 남아서 남편을 진정시키려고요. 정호는 메모를 다시 읽었습니다. 태수가 밤에 무서워하면 이 테이프를 틀어주세요. 옥나는 누군가 태수를 돌봐줄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딸 민희가 혹은 사위 정호가요. 그리고 태수방 서랍에 옥나는 이렇게 준비해뒀던 겁니다.
정우는 눈물이 났어요. 옥란이 얼마나 태수를 사랑했는지, 얼마나 오래 준비했는지 느껴졌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남편을 먼저 생각했던 거예요. 자신의 목소리를 남겨서라도 남편의 밤을 지켜주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너무 갑자기 떠나셨어요.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말할 시간도 없이요. 정우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정우는 한참 동안 테이프를 들었습니다. 옥란의 목소리가 반복되며 흘러나왔어요. 여보, 괜찮아요. 내가 여기 있어요. 그때 태수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여보. 태수가 깨어난 거예요. 정우는 서둘러 재생기를 들고 태수방으로 갔습니다. 태수는 침대에서 몸을 떨고 있었어요. 어디 갔어? 무서워. 정우는 태수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재생기를 태수 옆에 두고 다시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옥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내가 여기 있어요. 태수는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봤어요. 눈빛이 조금씩 또렷해졌습니다. 옥란아, 여보.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이 공중을 더듬었습니다. 정우는 태수의 손을 잡았어요. 어르신, 장모님이 여기 계세요. 목소리 들리시죠?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옥란아, 보고 싶었어? 정우는 태수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옥란의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왔어요. 천천히 숨 쉬세요. 괜찮아요. 태수는 조금씩 진정됐습니다. 호흡이 가라앉고 몸의 떨림이 멈췄어요. 정우는 한참 동안 태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프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태수는 다시 잠들었습니다. 정우는 조용히 태수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어요. 재생기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정우는 생각했습니다. 미니가 유품 상자를 정리했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 테이프는 발견하지 못한 것 같았어요. 태수방 서랍까지는 살펴보지 않았던 거예요. 옥란은 이 테이프를 태수방에 남겨뒀습니다. 태수를 돌보는 사람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요. 하지만 2년 동안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미니도 정우도요. 정우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미니에게 말해야 할까요? 정우는 망설였어요. 미니가 유품 상자를 정리했다면서도 정우에게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뭔가 발견했을 텐데 숨기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정우도 숨겨야 하는 걸까요? 정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만약 미니에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니는 2년 동안 어머니가 남긴 이 선물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낄 겁니다. 아버지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후회도 커질 거예요. 그리고 정우 자신도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미니도 숨기고 있으니 정우도 숨기면 되는 거예요. 정우는 결심했습니다. 이날부터 매일 밤 이 루틴을 반복하기로요. 태수가 불안해하면 카세트를 틀어줍니다. 옥란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태수를 안아주고 잠들 때까지 곁을 지킵니다. 미니가 모르게요. 정우는 재생기를 태수방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테이프도 함께요. 메모는 원래 자리에 놓아뒀어요. 모든 걸 원래대로 돌려놨습니다. 그날 밤부터 정우는 해결책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태수의 밤 공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요. 옥란의 목소리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정우는 몰랐습니다. 이 비밀이 더 큰 오해를 만들 거라는 것을요. 미니는 여전히 밤마다 복도에서 여자 목소리를 들을 겁니다. 정우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의심할 거예요. 복자는 계속 소문을 퍼뜨릴 겁니다. 정훈의 집에서 밤마다 여자 목소리가 들린대요.
박소연은 정우를 의심의 눈으로 볼 거예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정우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 했지만 그 선택이 가족을 더 멀어지게 만들 거라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사랑하면서도 서로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긴 밤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민희는 일찍 귀가했습니다. 병원 스케줄을 조정해서 낮 근무로 바꿨어요. 오늘부터는 저녁마다 집에 있기로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집안이 조용했어요. 다녀왔어요. 민희가 말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거실은 텅 비어 있었어요. 정우도 아버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희는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고 복도로 갔어요. 태수 방 앞에 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민희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어르신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어요. 정우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태수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여보, 무서워. 민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가 또 불안해하고 계신 거예요. 천천히 숨 쉬세요. 괜찮아요. 정우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민희는 문고리를 잡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어제는 열지 못했어요.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민희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민희는 얼어붙었습니다. 방 안장면이 눈에 들어왔어요. 침대 위에서 태수가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공포로 가득했어요. 그리고 정우가 태수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등을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달래고 있었어요. 어르신 괜찮아요. 제가 곁에 있어요. 괜찮아요. 정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손은 부드러웠습니다. 태수는 정우의 팔에 매달려 울고 있었어요. 여보, 무서워. 혼자 남겨지는 게. 민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가 정우를 여보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돌아가신 어머니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바로 그때 희미한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 낡은 카세트 재생기가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내가 여기 있어요. 민희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였어요. 2년 만에 듣는 어머니 목소리. 무서워하지 마세요. 천천히 숨 쉬세요. 괜찮아요. 제가 곁에 있잖아요. 민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우는 태수를 계속 안아주고 있었어요. 어르신, 장모님 목소리 들리시죠? 장모님이 여기 계세요. 태수는 재생기 쪽을 바라봤습니다. 손을 뻗었어요. 옥나나, 여보. 정우는 태수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네, 장모님이 곁에 계세요. 태수는 조금씩 진정됐어요. 호흡이 가라앉고 몸의 떨림이 멈췄습니다. 정우는 태수의 등을 계속 쓰다듬었어요.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민희는 문 앞에 서서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고 눈물을 흘리며요. 정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민희를 봤어요. 정우는 깜짝 놀라 몸이 굳었습니다. 당신, 민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눈물만 흘렀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태수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이불을 덮어주고 재생기 볼륨을 조금 낮췄어요. 옥난의 목소리는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잘 주무세요. 내일도 함께 할 거예요. 사랑해요. 태수는 눈을 감았어요.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습니다. 정우는 조용히 일어나 민희 쪽으로 왔습니다. 두 사람은 복도로 나왔어요. 민희는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당신, 매일 밤, 이렇게 목소리가 떨려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민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할 게 뭐예요? 민희는 정우를 안았어요. 정우는 놀라 몸이 굳었습니다. 당신, 고마워요. 민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위인데도 아버지를 이렇게 돌봐줘서. 민희는 정우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정우는 민희를 안아줬어요.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당신 혼자 너무 힘들었잖아요. 밤마다 이렇게. 민희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정우는 민희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당신도 힘들었잖아. 아버지가 무너지는 모습 보는 게요. 민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는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야간 근무 핑계 대고요. 근데 당신은. 민희는 눈물을 닦으며 정우를 바라봤어요. 당신은 매일 밤 이렇게 아버지를 안아주고 달래주고. 정우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장인어른이 너무 무서워하셔서. 안 그러면 밤새 떠시거든. 어머니 목소리는. 어떻게 찾았어요? 정우는 말했어요. 태수 어르신 방 서랍에 있었어. 카세트 재생기랑 메모가 같이요. 메모요? 응. 장모님이 쓰신 거였어. 태수 어르신이 밤에 무서워하시면 이 테이프를 틀어드리라고요. 민희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어머니가 준비하신 거구나. 응.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모님은 알고 계셨어. 자신이 먼저 가실 거라는 것도, 태수 어르신이 밤마다 무서워하실 거라는 것도요. 민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로 나왔어요. 민희는 소파에 앉아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제가 어머니 유품 상자 정리했을 때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정우는 민희 곁에 앉았습니다. 뭘? 어머니 결혼 사진이 긁혀 있었어요. 얼굴 부분이요. 그리고 4년 전 치매 진단 영수증도 있었어요. 정우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럼 장모님은 2년 동안. 네. 어머니는 아버지 치매를 알고 계셨어요. 근데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민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일까요? 왜 혼자 감당하신 걸까요? 정우는 민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을 걱정하셨겠지. 당신도 힘들까 봐요. 민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서 테이프까지 만드신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도 아버지를 지켜주려고요. 민희는 다시 울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사랑하셨는지, 그렇게 준비하셨는지. 정우는 민희를 안아줬어요. 나도 처음엔 무서웠어. 밤마다 들리는 소리가 뭔지 몰라서요. 당신, 정말 힘들었겠어요. 혼자서. 솔직히 힘들었어. 복직 압박도 있고, 당신은 멀어지는 것 같고. 민희는 정우를 꽉 안았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도와줬어야 하는데. 괜찮아. 이제라도 같이 하면 되잖아. 민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부터는 제가 도와줄게요. 우리 같이 아버지 돌봐요. 정우는 민희를 바라봤습니다. 고마워. 그날 밤 민희는 태수 방에 들어갔습니다. 태수는 잠들어 있었어요. 카세트 재생기는 멈춰 있었습니다. 민희는 침대 옆에 앉았어요. 태수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아버지. 민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예요. 민희예요. 이제부터 제가 자주 올게요. 당신 곁에 있을게요. 태수는 잠결에 손을 움직였어요. 민희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민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사랑해요, 아버지. 정우는 문 밖에서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날 밤 민희는 정호 곁에 누웠습니다. 당신, 응? 테이프? 제가 들어봐도 돼요? 어머니 목소리요.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지. 다음 날 저녁 민희와 정호는 함께 태수방에 갔습니다. 태수가 극도로 불안해하자 정호는 카세트를 틀었어요. 옥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내가 여기 있어요. 민희는 아버지 곁에 앉아 손을 잡았어요. 정호는 태수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태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알아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태수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번졌어요. 옥란아. 태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민희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어요. 네, 아버지. 어머니가 여기 계세요. 그날 밤부터 민희와 정호는 함께 태수를 돌봤습니다. 밤마다 옥란의 목소리를 틀어주고 태수를 안아주고 손을 잡아줬어요. 태수는 여전히 불안해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민희도 정호도 그리고 목소리로 남은 옥란도 함께였어요. 정호는 깨달았습니다. 긴 밤이 끝나가고 있구나. 이제부터는 혼자가 아니구나. 복직 압박도 복자의 소문도 모든 게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박소연이 다시 집에 왔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박소연은 태수를 살펴보며 물었어요. 민희가 대답했습니다. 많이 안정되셨어요. 저희가 이제 같이 돌보고 있어요. 박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표를 펼쳤어요. 좋습니다. 그럼 간호 기록표를 같이 만들어 볼까요? 세 사람은 거실 탁자에 둘러앉았습니다. 박소연은 태수의 흥분 패턴, 수면 시간, 약 복용 시간을 정리했어요. 낙상 방지 동선과 응급 상황 연락 절차도 함께 적었습니다. 그런데요, 민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희가 특별한 방법을 쓰고 있어요. 박소연은 민희를 바라봤습니다. 어떤 방법이요? 정우가 설명했어요. 장모님이 남기신 카세트 테이프가 있어요. 장모님 목소리가 녹음된 거요. 태수 어르신이 밤에 불안해하실 때 틀어드리면 진정되세요. 박소연은 관심을 보였어요. 언제부터 사용하셨어요? 한 달쯤 됐습니다. 효과가 있으셨나요? 네. 확실히 안정되세요. 박소연은 눈을 반짝였어요. 좋습니다. 이런 감각 치료는 치매 환자에게 큰 도움이 돼요. 익숙한 목소리가 안정감을 주거든요. 박소연은 기록표에 그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기록하세요. 나중에 다른 가족분들께도 도움이 될 거예요. 핸드폰에 녹음하셔서 불안해하실 때마다 틀어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민희와 정호는 서명했어요. 책임을 나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박소연이 돌아간 뒤 민희는 정호 곁에 앉았습니다. 당신, 민희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제가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요. 정호는 민희를 바라봤습니다. 왜? 아버지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게 두려워서 당신한테만 떠넘겼어요. 야간 근무 핑계대고 도망쳤죠. 민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런데 테이프를 발견하고도 당신한테 말 안 했어요. 그냥 쓸모없는 것 같았거든요. 낡은 카세트 하나쯤이야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민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저한테 계속 뭔가 숨기잖아요. 밤마다 무슨 일 있는 것 뻔히 알면서도 말 안 하고. 민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당신이 절 믿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같이 하기 싫어서 혼자 버티는 줄 알았어요. 정우는 민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요. 힘들어하는데. 정우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새벽에 이상한 소리 들린다. 복도에 누가 있는 것 같다. 그런 말하면 당신이 더 힘들어질 것 같았어. 어머니 생각나서 무너질까봐. 민희는 정우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혼자 감당하신 거예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희는 정우를 꽉 안았습니다. 우리 참 바보 같았죠. 서로 걱정해서 말 안 했는데 그게 오히려 우릴 멀어지게 만들었어요. 응. 정우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서로 걱정해서 숨겼는데 그게 오히려 우릴 멀어지게 만들었어. 정우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0724 얘기를 할까 말까요? 민희가 너무 슬퍼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숨기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로 숨기는 게 오히려 더 멀어지게 만들었으니까요. 정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알려줄 게 있어. 민희는 정우를 바라봤어요. 뭐? 정우는 핸드폰을 꺼내 도어락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봐. 밤마다 입력 실패가 있었잖아. 0724가 반복적으로 나와. 민희는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0724, 7월 24일. 민희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어머니 생일이네. 응. 태수 어르신이 밤마다 장모님을 찾아 현관까지 나가셨던 거야. 장모님 생일을 누르시면서 민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찾으려고.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도 센서 등이 켜졌던 것도 어르신이 왔다 갔다 해서 그랬던 것 같아. 그리고 장인 어른 방에서 들렸던 소리는 어르신을 달래던 목소리였고 민희는 정우를 바라봤어요. 모든 게 사랑이었구나. 응. 정우는 민희를 안아줬습니다. 밤마다 들렸던 이상한 소리도 도어락 숫자도 전부 태수 어르신이 장모님을 찾으시던 흔적이었어. 민희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민희는 유품 상자를 다시 꺼냈습니다. 찢어진 결혼사진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처음 발견했을 때는 너무 놀라서 자세히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야 차분히 살펴볼 수 있었어요. 민희는 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건 왜 찢어진 걸까요? 정우도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누가 찢은 걸까? 민희는 사진 뒷면을 살펴봤어요.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이 얼굴은 잊어주세요. 젊었을 때 모습만 기억해 주세요. 옥난. 민희는 손이 떨렸어요. 어머니가 직접. 정우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장모님이 자신의 늙은 모습을 지우신 거구나. 태수 어르신 기억 속에 젊은 모습만 남기려고요. 민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치매 때문에 돌아가실 때 모습을 기억 못 하시니까요. 그래서 어머니가 옛날 기억을 붙들어 두려고 하신 거예요. 민희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어머니, 그렇게까지. 민희는 오열하였습니다. 정우는 민희의 등을 쓰다듬으며 위로했어요. 그날 저녁 언니 민주가 찾아왔습니다. 요양원 상담 어떻게 됐어? 민주가 물었어요. 민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집에서 볼 거예요. 정우랑 같이. 민주는 민희를 바라봤어요. 힘들 텐데. 괜찮아요. 이제 혼자 아니에요. 민희는 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주는 민희의 눈을 들여다봤어요. 예전과 달리 단단해 보였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눈빛이었어요.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대신 힘들면 언제든 말해. 내가 도와줄게. 민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언니. 사흘 뒤 복자를 마주쳤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였어요. 복자는 민희를 보고 말했습니다. 요즘은 조용하더라. 예. 그리고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민희는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자의 소문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로부터 나흘 뒤 김 부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호 씨, 사정 들었어. 인사팀이랑 재택근무 얘기 시작했어. 정호는 놀랐어요. 정말요? 응. 한 달 정도 검토 기간 걸릴 것 같은데 당분간은 출근 횟수 줄여줄게. 주 2, 3일만 나와. 정호는 감사하다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미니에게 말했어요. 재택근무 가능하대. 미니는 정호를 안았습니다. 다행이다. 그날 밤 미니와 정호는 함께 교대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저녁 9시에 먼저 자요. 그럼 당신이 새벽 2시에 저를 깨워주세요. 미니가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럼 내가 자러 가고 당신이 아침까지 지키는 거지? 네. 밤 12시쯤 한번 확인하고 새벽 4시쯤 또 확인해요. 정우가 덧붙였어요. 아버지가 불안해하시면 테이프 틀고 손 잡아드리고 부드럽게 말씀드려요. 두 사람은 노트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의심으로 시작된 기록이 결국 가족을 붙들어주는 규칙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이틀 뒤밤 태수가 또 불안해했습니다. 미니는 카세트를 틀었어요. 여보, 괜찮아요. 내가 여기 있어요. 옥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태수는 조금씩 진정됐어요. 미니는 태수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여기 계세요. 저도 여기 있고요. 태수는 미니를 바라봤어요. 잠시 눈빛이 또렷해졌습니다. 미니야. 미니는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알아보신 거예요. 비록 잠깐이지만요. 네, 아버지. 저예요. 태수는 미니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미니는 웃으며 울었어요. 정우는 문 밖에서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긴 밤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들렸던 소리도 0724 숫자도 찢어진 사진도 모든 미스터리는 사랑이었습니다. 태수가 옥란을 찾던 사랑, 옥란이 태수를 지키려던 사랑, 미니가 아버지를 돌보려는 사랑, 정호가 가족을 지키려던 사랑. 복직 압박도 복자의 소문도 서로에 대한 의심도 조금씩 가벼워졌어요.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우는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세계구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는 세계. 한 달이 흘렀습니다. 며칠 전 태수의 친구이자 신경과 의사인 윤철이 다녀갔었습니다. 자네, 치매 환자한테는 루시드 모먼트라는 게 있어. 갑자기 정신이 맑아지는 짧은 순간이지. 그 순간이 오면 당황하지 말고 그냥 곁에 있어줘.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날 밤 태수의 정신이 잠깐 맑아지는 순간이 찾아왔어요. 루시드 모먼트라고 불리는 짧은 맑음이에요. 친구 윤철이 말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미니와 정호가 함께 태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옥란의 테이프가 흐르고 있었어요. 여보, 괜찮아요. 내가 여기 있어요. 태수는 눈을 떴습니다. 평소와 달리 눈빛이 또렷했어요. 미니를 바라봤습니다. 미니야. 미니는 숨을 들이쉬었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알아보셨습니다. 네, 아빠. 저예요. 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정우를 바라봤어요. 사위. 정우는 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어르신. 태수는 카세트 재생기를 바라봤어요. 옥란의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옥란이. 목소리.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고마워. 사위. 옥란이를 여기 남겨줘서. 정우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 장모님이 남겨주신 거예요. 저는 그냥
틀어드렸을 뿐이에요. 태수는 정우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고마워. 그 한마디가 정우의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민희는 아버지의 다른 손을 잡으며 울었습니다. 태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다시 눈을 감았어요. 호흡이 고르게 들렸습니다. 그 짧은 성광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한 달 뒤 윤철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장인 어르신 표정이 좋아 보이시네. 윤철은 태수를 살펴보며 말했어요. 두 분이 잘 돌보시는구만. 정우와 민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윤철은 카세트 재생기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옥란 씨가 남긴 거구만. 잘하셨어. 치매 환자한테는 익숙한 게 최고야. 윤철은 정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정우 씨, 고생이 많네. 사위가 이렇게까지 하기 쉽지 않은데. 정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우린 가족이니까. 윤철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가족이지. 윤철이 돌아간 뒤 정우는 생각했습니다. 태수 어르신이 운이 좋다는 말. 하지만 정우는 반대로 느꼈어요. 자신이 이 가족을 통해 사랑이 뭔지 배운 게 더 큰 행운이었습니다. 그 무렵 정우는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잤습니다. 새벽에 반복되던 태수의 흥분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옥란의 테이프와 교대 시스템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정우는 아침에 눈을 떴어요. 몸이 개운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이었어요. 몸은 여전히 불안을 기억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민희가 주방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잘 잤어? 민희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응, 오랜만에. 정우는 민희를 안았어요. 고마워. 뭐가? 같이 해줘서. 민희는 정우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나도 고마워. 혼자 버티지 않고 기다려줘서. 태수의 상태는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치매가 나아지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옥란의 목소리와 루틴이 작동하면 안정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민희는 출근 전 잠깐이라도 아버지 곁에 앉아 손을 잡는 습관을 들였어요. 아빠 다녀올게요. 저녁에 또 올게요. 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민희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민희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정우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가족의 역할이 다시 배분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정우는 태수방 문을 완전히 닫지 않았습니다. 살짝 열어두었어요. 새벽에 센서 등이 켜지면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요. 예전에는 센서 등이 공포의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센서 등이 켜지면 정우는 일어나 태수 방을 확인했습니다. 태수가 불안해하면 테이프를 틀어드리고 손을 잡아드렸어요. 새벽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니라 안전을 확인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날 밤 태수가 잠들고 난 뒤 정우와 민희는 거실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카세트에서 흘러나오던 옥란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어요. 사랑해. 당신을 정말 사랑해. 정우는 민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도 잘할 수 있을까? 민희는 정우를 바라봤어요. 뭘? 장모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거. 정우는 옥란이 남긴 메모를 떠올렸어요. 부드럽게 안아드리세요라는 짧은 문장. 그 한 줄에 담긴 사랑이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사랑은 거창한 말이 아니라 작은 손길에 있었어요. 민희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잘 모르겠어. 하지만 노력은 할 수 있잖아.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노력하자.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2주쯤 지났을 때 정우는 도어락 기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0, 7, 2, 4 입력 실패가 사라졌어요.
최근 일주일간 한 번도 없었습니다. 태수가 더 이상 밤에 현관까지 나가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옥란의 목소리가 태수를 붙잡아주고 있었어요. 정우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공포였던 모든 것이 이제는 사랑의 흔적으로 보였어요. 새벽 소리도 0, 7, 2, 4 숫자도 찢어진 사진도 카세트도 모든 것이 누군가를 지키려는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미니가 물었습니다. 당신 후회 안 해요? 뭘? 휴직하고 밤마다 깨고 이렇게 사는 거. 정우는 잠시 생각했어요. 가끔은 힘들어. 솔직히 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치? 근데 후회는 안 해. 정우는 미니를 바라봤어요. 후회했다면 당신도 잃었을 거야. 장인어른도 당신도. 미니는 정우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태수는 여전히 치매와 싸우고 있었어요. 나아지지는 않았지만 옥란의 목소리와 두 사람의 손길이 함께하면 평온한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정우는 당분간 출근 횟수를 줄였어요. 김 부장 배려 덕분에 일주일에 이틀만 출근했습니다. 재택근무 정식 승인은 아직 검토 중이었지만 회사도 이해해주는 분위기였어요. 미니는 야간 근무 빼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아직 정식 승인은 안 났지만 동료들이 배려해줘서 당분간은 낮 근무만 하게 됐어요. 저녁마다 집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태수를 중심으로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갔어요. 어느 새벽 정우는 태수 방에서 나와 복도에 섰습니다. 센서 등이 켜졌어요. 예전 같으면 심장이 쿵 내려앉았을 겁니다. 복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누가 있는지 두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정우는 센서 등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아. 이건 위험 신호가 아니라 안전을 확인하는 신호니까. 정우는 거실로 가서 미니 곁에 누웠어요. 미니가 잠결에 손을 뻗어 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우는 미니의 손을 꽉 쥐고 정우는 눈을 감았어요. 모든 것이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태수의 치매가 나은 것도 아니고 복직 문제가 완전히 풀린 것도 아니었어요. 다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밤마다 깨어나는 사람, 손을 잡아주는 사람, 테이프를 틀어주는 사람. 그들이 만든 작은 루틴이 한 가족을 지켜냈어요. 긴 밤은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는 함께 견디는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정우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반복 속에 있다는 것을요. 새벽마다 깨어나는 것, 테이프를 트는 것, 손을 잡는 것, 안아주는 것. 그 작은 것들이 모여 가족이 됐습니다. 긴 밤은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함께 견디는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우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정우 씨 정말 효자시네요. 장인 어르신을 그렇게 돌보시다니. 같은 여러분의 마음을 자유롭게 표현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서울, 부산, 제주, 아니면 해외에서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일상에도 기분 좋은 행운이 가득 찾아올 거예요. 항상 건강한 날 되시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친구 사연나무였습니다.